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코로나 하기 전에는 내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좀 수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단어표가 친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할 거는 삼각함수의 정의,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죠. 조금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각을 표시할 때 호도 60분법, 우리는 60분법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60분법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 도, 1도, 2도, 3도, 4도, 5도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전부터 60분법을 계속 써왔었어. 근데 이제는 우리 60분법을 안 쓸 거고 호도법이라는 걸 쓸 겁니다. 호도법. 앞으로는 이제 60분법보다는 호도법을 제일 많이 쓸 거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도법은 각도를 호, 즉 원에 있는 어떤 호 알죠? 호, 원에 호 있는 호로 나타낸다.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각도를 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 칩시다. 그 사이에 있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할 수 있고, 그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고, 요 호의 길이를 l이라 합시다. 그럼 우리 이제 이 세타를 몇 도 이렇게 안 나타낼 거고, 세타는 r분의 l, 즉 반지름의 길이 쓰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분의 호의 길이로 정의 하겠습니다. 정의라는 게 뭔지 알죠? 너를 어떠한 명칭으로 얘기하겠다.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는 왜 핸드폰이라기에 정의한 거잖아요. 맞죠? 정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답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세타를 호도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 호로 나타낼 거니까 로 할 것이다 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외워야 되는 거죠. 내 이름은 권영린입니다. 그럼 내 이름이 영린이라고 사람들이 외워야지 내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원 정도는 이해하는 게 좋지. 왜 호도법을 쓰느냐, 호도법을 왜 이렇게 정의하느냐 정도는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호도법이 나온 이유는 첫 번째로 제일 큰 이유가 나중에 너희들 미분할 때, 삼각함수를 미분할 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왜냐면 이 도라는 그 얘기가 나와 있으면 미분하기 좀 힘들어지거든. 왜냐면 미분 개수라고 해서 뭔가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도라는 게 있으면은 그 미분 개수가 튀어나와 버려서 좀 힘들어져. 그래서 아예 실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얘는 결국에는 실수 형태, 각을 실수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실수로 변환시키면 도라는 그거 자체가 없어져. 물론 얘 또 라디안이라는 어떤 우리는 뒤에 있는 걸 쓰지만, 호칭을 쓰지만, 라디안은 결국 생략해서 우리는 그 실수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호도법을 쓰면은 미분할 때 상당히 편해져. 일단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왜 그 호도법이 또 미분을 알아야 진행할 수 있는 그 말 아니지. 호도법이 왜 미분법에서 잘 쓰이는가는 나중에 좀 학년이 올라가서 좀 이해도가 더 잘 될 때쯤에 내가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고, 일단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뭐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 또한 이 r이랑 똑같은 길이라면 그 세타는 1이 됩니다. 1. 맞죠? r분의 r이니까 1이겠죠. 그렇다면 그만큼 한 번 더 r을 해주면 요 길을 세타합시다. 요 세타는 세타2라 합시다. 세타2, 세타1이라고. 세타2는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r만큼 똑같이 가주면, r만큼 한 번 더 가주면 얘는 세타3는, 요거 세타3 할게요. 세타3는 3이 됩니다. 그러면 쌤 정확하게 이렇게
180도가 되는 그때의 세타는 세타 여기 뽀라 할까요? 뽀. 요 각을 세타 뽀라 합시다. 요 전체를 세타 뽀. 세타 뽀라 한다면 그 세타 뽀는 몇인가요? 지금 호도뽀로 나타내면 각도가 몇일까요? 한다면 이건 3.14159 159 15992 이런 식으로 갑니다. 즉 파이랑 같습니다. 파이랑 같습니다. 뭔가 그럴 것 같지? 맞지? 뭔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명확하게 증명을 해보자.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반원이 있으면 반원, 반지름이 R이고 반원이 있으면 그때 우리 세타를 적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R이라는 반지름을 알면 이 반원의 호의 길이를 알 수 있죠. 호의 길이 몇이죠? 2파이R에 나누기 2니까 파이R이 파이R이지, 파이R. 근데 우리 이 세타를 반지름 길이 분의 호의 길이로 할 거니까 세타는 R분의 파이R이 되고 결국엔 파이가 되겠구나. 즉 180도는 파이가 되는 겁니다. 180도가. 우리가 60분포로 나타냈을 때는 180도지만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파이가 된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요거를 이용해서 조금 각의 변화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자, 90도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45도는 4분의 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30도는 6분의 파이. 0도는 그냥 0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360도 볼까? 360도. 360도는 요거 2배일 거니까 2파이 될 것이고, 일단 이게 특수각인데 이 특수각에 대한 그 호도법을 나타내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은 세븐키였어. 3분의 파이면 3이 들어갔지. 그럼 6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6이 있으면 3이 나오는 거지. 즉 9에 대해서 대칭될 수 있도록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뭐 잘 외우시더라도 45도는 4가 그냥 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외웠습니다. 우리 1 라디안, 이거 라디안이라고 한다 했죠. 1 라디안은 실제로 호도법으로 바꾸면 57.xxxx 도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파이가 180도인 거 알지? 맞지? 즉 180도에다가 3.14159를 나눠주면 요 1만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요 놈은 180도에다가 뭐야? 180도에다가 나누기 3.14159 요 나눠주면 실제로 이거 나옵니다. 57.몇. 이거는 실제로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의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이나? 정의를 이용해서 여기 세타고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L이다. 그럼 우리는 세타는 R분의 L이라고 정의를 외웠었죠. 그러면 이거 조금 그냥 변형시켜서 그냥 양변에 R을 곱해요. 그럼 L은 R 세타, 즉 호도법의 각을 알고 반지름을 알면 호의 길이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뭐 요 두 개 알면은 반지름의 길이도 알 수 있고, 또는 뭐 요 두 개 알면 세타에 대한 각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알면 하나의 값을 무조건 찾을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S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세타와 파이는 다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360도 또한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세타였죠. 이렇게 세타. 그래서 실제로 약분해주면 2분의 R 제곱의 세타가 됩니다. 즉 반지름의 길이와 호도법의 각을 알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R 세타가 우리는 L이라 했죠. 그래서 2분의 1의 RL로 바꿔줘도 넣어줘서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기본 문제 7-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둘레의 길이가 8cm 그리고 넓이가 4제곱cm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라. 일단 형태를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각의 크기를 우리 세타로 잡고
둘레의 길이가 8이다. 그럼 여기를 뭐 반지름 R, 여기 반지름 R, 여기 L이라 한다면 2R 플러스 L이 8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맞죠?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면 우리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넓이 S는 2분의 1 RL 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4라는 소리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R과 L에 대한 식 두 개 구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L로 보고 L은 8-2R로 보고 그럼 그대로 여기 넣어주면은 2분의 1 R에 8-2R 넣어줘서 이게 4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를 곱하고 마이너스 2R의 제곱 플러스 8R은 2 곱해주면 8 양변 2를 또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1로 나눠줄까요? 마이너스 1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나눠주면 R제곱 마이너스 4R 넘기면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R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완전 제곱식. 그래서 R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R이 2라는 것이 알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는 세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L에 대한 값도 알 수 있죠. L은 2 넣어주면은 4죠. 그럼 세타는 R분의 L이기 때문에 2분의 4, 즉 답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둘레의 길이가 둘레가 80cm 그 다음에 그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다. 이 부채꼴의 넓이의 중심각의 세타가 무엇이냐 또 물어보는 거네요. 자, 둘레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또 부채꼴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도 R이고 여기 L.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즉 2R 플러스 L이 맞죠? 아니. 2R 플러스 L이 80이다. 즉 L은 80-2R이다. 우리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니까 또 L에 대한 힌트를 이용해서 2분의 1 S는 RL인데 L이 요놈이라며. 그래서 요놈을 2분의 1에 R에 80-2R로 바꿔줄 수 있네요. 즉 넓이를 2차 어떤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꼴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결국 그 최대 최소 구하는 거,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R에 대한 완전 정식 만들면 끝이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40 R에 마이너스 R 이렇게 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의 R에 마이너스 20의 제곱 플러스 실제로는 마이너스의 400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 400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넓이의 최대값은 400이겠네. 400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도 구해야겠네. 세타도 구해야겠네. 세타. 세타는 또 무엇이냐? 세타는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때 이게 최대가 되는 반지름의 길이는 R이 20일 때 맞죠? 넓이가 400이니까 우리는 이 넓이와 반지름의 길이 가지고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S는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 이용해서 일단 넓이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넓이가 400인 거 알고 R이 20인 거 아니까 넣어주면 세타는 2가 돼야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라디안이다. 자, 우리는 삼각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거라서 복습 개념으로 좀 다가갈게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를 한다면 요 변의 길이를 A, 요 변의 길이를 B, 요 변의 길이를 C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B변의 길이 분의 C분의 B를 사인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C분의 A, 탄젠트 B는 A분의 B.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같은 형태로 외워졌죠, 우리는. 그래서 다음과 같다는 걸 다 알 수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탄젠트 B는 기울기와 연결이 되더라.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더라 라는 거. 이건 뭐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각에 대한 얘기는 다 알죠.
표 굳이 그릴 필요 없습니다. 교재 88페이지에 그 특수하게 삼각형비 값 나와 있죠. 요거는 다 외웠다 생각하고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근데 AB와 BC를 봤을 때 BC에다 3배를 한 게 AB랑 같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또 살짝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각 C가 90도고 BC가 더 짧은 거니까 B가 여기 가야겠네요. A, B, C AB의 길이를 그러니까 BC의 길이를 A에 한다면 이거는 3A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때 sin A, cosine A, 탄젠트 A를 구해라. A라는 거는 요각이에요, 요각. 요각을 뒤집어 놓은 요런 형태. 그러면 여기 A가 되고, 여기 B가 되고, 여기 C가 되고, 요 길이가 A가 되고, 요 길이가 3A가 되는 요런 형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바로 써주면 되겠죠. 9A제곱, A제곱, 그럼 여기는 8A제곱이 돼야 되니까 2루트 2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n A는 sin A는 사인이 이렇게니까 3분의 1 코사인 A는 이렇게니까 루트 2분의 3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분모에 그 무리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위아래 루트 있고 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2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4분의 3루트 2가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2루트 2분의 1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루트 있고 펴주면 4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이 그림을 이용해서 사인 15도와 탄젠트 15도를 구해야 됩니다. 맞죠? 15도 그러면 이 세 개의 변만 알면 사인 때려주고 탄젠트 때려주면 되겠죠. 근데 이 변의 길이 아예 모른다. 아예 중계에 변의 길이에 대해서 주는 힌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쌤은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요 길이를 A라 주겠습니다. 그러면 특수각이 있기 때문에 특수각을 이용해야겠다라는 거 생각해서 A라 잡으면 여기 1대 2대 루트 3이 되죠. 1대 2대 루트 3이 돼서 요 루트 3A가 되고 요 길이는 2A가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 이 특수각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15도 이 남은 요 AB의 길이와 BC의 길이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두 개의 외곽의 합 15와 어떠한 값을 더하니까 30이 나와야겠죠. 그럼 요거는 15도가 돼야 됩니다. 아, 그러면 요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그럼 여기가 2A였으니까 여기 또한 2A가 될 것이고 아, 그러면 여기는 길이 알고 여기 길이 알면 피타고라스 또 이용해서 AB의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는 AB의 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쓰면 2 플러스 루트 3의 A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의 제곱한 거와 같다. 그래서 좀 정리해주면 4, 9, 7 플러스 루트 7 플러스 4루트 3이죠. 4루트 3의 A 제곱 플러스 A 제곱과 같으니까 8 플러스 4루트 3의 A 제곱과 같다.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선분 AB이기 때문에 선분 A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면에 루트 씌워줘야겠죠. A는 그냥 튀어나올 거고 요 놈은 루트에 8 플러스 4루트 3의 A가 될 겁니다. 요거 이중근호 푸는 방법은 루트의 형태 앞에 2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4가 있으니까 2를 넣어줘야겠네요. 그래서 루트에 8 플러스 2 루트 2를 넣어주면 4가 되니까 4, 3, 12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곱했을 때 12가 나오고 더했을 때 8이 나오는 형태를 찾아주면 되죠.
곱했을 때 10이 나오고 더했을 때 8이 나오는 건 2와 6입니다. 아, 그래서 요놈은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의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져서 루트 6이 될 거니까 이렇게 2랑 루트가 없어지면서 요놈은 루트 6 플러스 루트 2a가 됩니다. AB의 길이가. 그러면 이제 끝이죠. 요 길이가 바로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의 a 된 겁니다. 그러면 사인 15도는 사인 15도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 a는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1 이렇게. 잠깐 이거 유리화 시켜주면 되겠죠. 유리화 시켜주는 건 뭐 따로 안 하겠습니다. 따로 루트 6 마이너스 2랑 여기다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2. 그 다음에 탄젠트 15도는 요거는 2 플러스 루트 3 a는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1. 이거 또한 위아래로 유리화 2 마이너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끝입니다. 짜라잔! 자, 이번에는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각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회전운동이다. 회전운동이다. 일단은 어떠한 우리는 반직선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 반직선을 고정되어 있는 거면 고정되어 있는 거 요놈을 우리는 시초선이에요. 시초선이라고 하고 이 어떠한 시초선에 있어서 어떠한 또 반직선이 하나 있는데 얘는 동경이에요. 동경. 일단 시작하는 선이라는 거죠. 시작하는 선에서 동경이라는 거는 움직일 동, 바늘, 경 해서 움직이는 바늘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동경이 시초선을 출발해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회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동경을 탕 쳤을 때 얘가 팽그르르르르 돌다가 어디 한 군데 딱 멈추겠죠. 맞죠? 그때의 각을 알파도라고 합시다. 알파도. 내가 어떤 걸 이 동경을 딱 쳐서 팽그르르 돌고 딱 멈췄을 때 그때의 각을 요건 알파도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회전 운동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가 알파도는 알파도인데 몇 바퀴를 돌고 알파도가 됐는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실제로 얘가 알파만큼 올라갔는지 아니 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세 바퀴 돌고 알파도만큼 올라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멈춰있는 상태만 봤을 때 얘가 한 바퀴 돌고 알파도만큼 올라왔는지 두 바퀴 돌고 알파도만큼 올라왔는지 아니면 1만 번 돌고 알파도만큼 올라왔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차이도 생각을 해주겠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우리 360도죠. 그래서 이놈을 360도만큼 여러 번 돌 건데 그거를 n번만큼 돌 것이다. 그리고 알파도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각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알파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360도를 10바퀴 돈 다음에 알파도만큼 올라갔다 라고 얘기해야 정확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경과 시초선에 대한 그 이름은 막 명확하게 완벽하게 이게 뭔 뜻을 가지고 이런 건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시초선 시작하는 선이면 시작하는 선. 이 바늘이 시작하는 선이고 이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초선은. 그리고 동경은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이 동경을 탕 쳐서 또는 밑으로 탕 쳐서 팽그르르 돌고 딱 멈췄을 때의 각도는 그 돈만큼 횟수와 올라간 각도만큼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요렇게도 칠 수 있고 팽그르르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요로 탁 쳐가지고 팽그르르 이렇게 돌 수도 있죠. 요 방향 또한 그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돌린다면 이렇게 이렇게 쳐서 이렇게 돈다면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면 이거는 양의 방향입니다. 양의 방향. 만약에 이렇게 돈다면 밑으로 탁 쳐서 이렇게 팽그레를 시계 방향으로 돈다. 얘는 음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쪽은 양의 방향, 이쪽은 음의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요 n은 당연히 정수겠죠. 정수다. n은 반대로 적었네. n은 정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60분법으로 나타낸 거고, 우리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보통 여기를 알파도라고 하지 않고 세타라고 나타냅니다. 세타. 이거는 호도법으로 낼 때의 어떠한 미지수. 요거는 그냥 60분법의 미지수. 그래서 요거를 호도법으로 바꿔주면 360도는 2파이였죠. 2파인데 n을 원래 중간에 넣습니다. 2n파이 플러스 알파를 세타로 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n은 정수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떤 각도가 나타난다면 걔는 몇 바퀴 돌고 나서 몇 도만큼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평면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좌표평면 그리면 좌표평면상에서는 원점을 중심으로 동경이 팽그르르 도는 형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우리는 시초선입니다. 시초선. 이 부분이 바로 시초선이다.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을 잡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막 각이 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이 일치할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경이 있고 또 하나의 동경이 또 여기 있죠. 두 개 일치한다고 보고, 그럼 얘가 요 놈의 각을 첫 번째, 요 놈을 알파라 잡을게요. 한 놈을 이렇게 잡을게. 나머지 한 명은 뭐 한 바퀴 돌고 왔다 칠까요? 이렇게. 베타. 이렇게. 그러면 일단 예시는 이렇게 들었지만 알파란 놈이 뭐 몇 바퀴 돌고 올라온 놈일 수도 있고 베타 또한 몇 바퀴 돌고 이렇게 올라온 놈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베타에다가 알파의 각을 빼준다면 이 얘만 봐도 베타는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요만큼 더 갔죠. 근데 알파는 또 요만큼 더 갔죠. 즉 베타에다 요 알파를 빼주면 정확하게 360도 곱하기 어떠한 정수의 꼴로 나타내질 거다. 플러스 0이 즉 딱 정확하게 시초선에 와 있을 거다. 각도는. 이거 이해했습니까? 얘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시는 한 바퀴 돌고 얘는 그냥 바로 알파만큼 올라갔다라고 했지만 몇 바퀴를 돌든지 간에 이 관계식은 성립합니다. 어쨌든 알파는 요만큼 올라갔을 거고 베타도 어차피 몇 바퀴 돌고 나서 이만큼 올라갔을 거니까 그 각도만큼 빼주면 회전하는 수는 어차피 빼봤자 어차피 그 회전하는 수가 그냥 줄어들만 하지 요 형태는 바뀌지 않죠. 그 다음에 알파만큼 없어지면은 정확하게 시초선에 와 있는 형태일 거다. 요 각은. 그래서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첫 번째고. 두 번째, 두 동경이 반대일 때. 두 동경이 반대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좀 잠깐만 그려보면,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뭐 베타를 이렇게 잡을까요? 베타. 베타는 요각이 베타입니다. 시초선에서 항상 출발해야죠. 시초선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만큼 양의 방향으로 갔고 얘는 베타만큼 양의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가 된다. 근데 반대가 된다는 말은 이 알파의 각도부터 베타의 각도까지 정확하게 180도 된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형태는 식을 적을 때 마찬가지로 베타에다가 알파를 빼준다면 요놈은 베타 또한 몇 바퀴 돌고 다시 여기 왔을 수도 있죠. 맞죠? 여기 왔을 수도 있죠. 알파 또한 몇 바퀴 돌고 아니면 역으로도 이렇게 돌고 여기 딱 왔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라 생각했을 때 똑같이 빼준다면 어찌됐든 간에 몇 바퀴 돈 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질 거고 그 다음에 베타에다가 알파만큼 빼주면 정확하게 180도만큼이라는 각이 남습니다. 그래서 180도라는 각이 남는다. 물론 이거 호도뽀로 나타내면 2n파이 플러스 파이와 같이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시나요? 두 동경이 반대인 경우에서는 그 하나의 동경과 그 다음 다른 동경의 차는 무조건 어떠한 몇 바퀴를 돌고 나서 180만큼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면. 그 다음에 3번 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자, 또 좌표평면 그려보겠습니다. 좌표평면 그려서 여기가 시초선이죠. 여기 시초선. X축 대칭이라는 건 여기 대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알파의 각이 뭐 몇 바퀴 막 돌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알파. 그 다음에 X 대칭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베타는 이렇게 막 몇 바퀴 돌고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이렇게 베타가 내려오든지 여기를 베타로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파에다가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만큼 내려간 거죠. 각이 똑같을 거예요. 요각이 똑같을 겁니다. x축 대칭이라서. 그래서 뭐 베타를 이렇게 할까요?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온 걸 베타로 할까요? 이렇게 베타. 뭐 여튼 시간에 어찌됐든 알파에다가 플러스 베타를 하면 우리가 지금 베타면 이만큼 내려왔고 알파는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그 두 개의 각을 더해주면 정확하게 시초선이 또 합쳐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알파 베타는 몇 바퀴 회전할지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더해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360도에 곱하기 어떠한 정수값만큼 회전했다가 만약에 알파가 3바퀴 회전했고 베타가 4바퀴 회전했으면 총 더해주면 7바퀴 회전한 다음에 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정확하게 시초선에 들어온다고요. 플러스 0도가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X축 대칭을 했으면 Y축 대칭 해야겠죠. 동경이 Y축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또 좌표평을 그려야죠. 지금 여기가 시초선입니다. 시초선은 계속 여기가 시초선. 동경이 만약에 Y축 대칭이라 한다면 Y축 대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알파라 하고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Y축 대칭이니까 그럼 요 각이 베타인 거죠. 요 각이 베타. 물론 이 베타와 알파는 몇 바퀴 돌고 이만큼 올라온 걸 수도 있습니다. 뭐 몇 바퀴 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여튼 돌고 했을 것인데 그러면 요 각이 알파죠. 요 각이 알파죠. 그럼 베타의 각에다가 알파만큼 더해주면 18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 바퀴 돈지 모르겠지만 즉 360 곱하기 n이겠지만 얘 둘이 더해준다면 그 다음에 180도만큼 무조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5번째,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다.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또 좌표평을 그려서 봅시다. y는 x 요거죠. 이게 y는 x입니다. 만약에 여기 각을 여기 알파라 하고 여기 이렇게 한다면 여기 베타죠. 이렇게. 그렇다 한다면 요 베타라는 각은 요 각이랑 같습니다. 요 각. 맞죠? 어차피 대칭일 거니까 요 베타라는 각은 요 각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라는 각도 요만큼 올라오는 건데 몇 바퀴 돌고 요만큼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고 베타 또한 요만큼 올라온 거라고 하지만 몇 바퀴 막 돌고 아니면 밑으로 막 돌고 여기 또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요 각이 베타일 거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면 요 각은 몇 바퀴 돈지 모르겠지만 360 플러스 곱하기 n이겠지만 몇 바퀴 다 돌고 나서 알파 베타 딱 더해주면 걔는 90도만큼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해 가나요? 요런 거. 그래서 1, 2, 3, 4, 5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두 동경이 1차일 때, 반대할 때,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아니 Y는 X 대칭일 때, 뭐 심지어는 두 동경이 90도 차일 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문제 나오면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방금 일반각에 대해서 배웠죠. 일반각이라는 거는 막 500도, 뭐 600도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시초선이 있고 동경을 탁 쳤을 때 팽그르르 돌면서 딱 멈췄을 때의 각, 그 각은 명확하게 시초선과 동경 사이 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회전했느냐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1000도, 뭐 1249도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숫자 그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반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각비는 특수각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까지 했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가 아니고 더 많은 각들이 얘기가 돼야 돼. 맞지? 그걸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의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중3 때 배웠던 거는 0도부터 90도까지에 대한 어떤 특수각에 대해서만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는 그 삼각형 내에서만 이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특수각이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는 그걸 좀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각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초선, 여기가 x축, 여기가 시초선이에요. 시초선. 얘가 시초선이다. 시초선에서 어떤 동경을 탕 쳐서 팽그레를 돈다. 그러면 일단 원이 나온다는 거죠. 원. 어떤 원이 있다. 이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다. 라는 이런 원이 있다. 그럼 얘를 봤을 때 이 원이 있는 어떤 한 점을 x, y라 잡겠습니다. 그럼 그 x, y에서 어떤 원점과의 거리, 얘가 바로 동경이라고 봅시다. 동경. 그리고 팽 쳐서 팽그레를 돌 겁니다. 그럼 원이 만들어지겠죠. 여튼 이 x, y에 대해서 어떠한 그 사이 각도를 세타로 합시다. 세타.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삼각형에 대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직각을 내려서 요 삼각형에 대한 얘기로 이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할 수 있겠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는 그대로 요거분의 요거였죠. 우리 원래 사인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 요 길이를 빗변의 길이라고 이제 하지 않을 거고 동경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길이 분의 요 부분은 이제 y값이죠. y값이죠. 높이가 y의 좌표라 하겠죠. 좌표. 이거 정의할 겁니다. 우리가 왜냐면 기본적으로 삼각형 안에서의 그 각도로 들어가면은 그 일반각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얘기, 즉 회전에 대한 얘기까지 넣어주려면 이렇게 정의를 다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약속이니까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코사인 이거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할 거고 빗변이 아니고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요 부분은 x좌표죠. x좌표. x의 좌표다. 됐죠? 그다음 탄젠트 세타는 t 이렇게 했었죠. 밑변분의 높이. 근데 밑변분의 높이를 안 할 거고 우리는 요 길이가 x의 좌표, 요 길이가 y의 좌표니까 길이라고 또 하면 안 되죠. 그냥 x의 좌표 분의 y의 좌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외울 겁니다. 전 그렇게 정의했어요. 우리끼리 다 같이 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일단 이게 우리 이제 새로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얘기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을 때 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좌표평면상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점을 지금 여기 x, y가 있고 요거랑 조금 대칭되도록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그 요 값은 대칭이었으니까 x값만 반대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y가 되죠. 됩니까? 마찬가지로 요거도 이렇게 x를 대칭시켜서 자, 요 점은 x도 반대가 됐는데 y값도 반대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죠. 요 부분은 x, 마이너스 y가 되죠. 이렇게 총 이렇게 4개의 점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부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인, 먼저 1사분면에 있는 요 xy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은 동경의 길이의 분의 y 좌표죠. 근데 동경의 길이는 무조건 얘는 양수입니다. 동경의 길이니까 길이는 무조건 양수고 y 좌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사인은. 근데 여기 y 좌표 뭐예요? 양수죠. 1사분면에 있는 놈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1사분면에서의 1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값이 됩니다. 마찬가지 코사인은 동경의 길이 분의 x의 좌표인데 동경의 길이 양수고 x도 양수죠. 그래서 코사인도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x, y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당연히 양수겠죠. 맞죠? 그 다음에 2사분면 가도록 하면 2사분면은 x의 값이 음수죠. 그러면 y의 좌표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사인은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고 코사인은 동경의 길이가 양수고 x의 좌표가 음수니까 코사인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맞죠? 탄젠트 또한 x는 음수고 y는 양수니까 탄젠트 또한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3, 4분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분면은 x, y 값이 둘 다 음수죠. 그러면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인데 탄젠트는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가 되죠.
탄젠트의 양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사분면. 4사분면은 사인이 지금 y값만 음수죠. 그럼 x, y값은 음수니까 얘는 음수죠. 얘가 음수, 양수분의 음수니까. 그 다음에 x, 코사인은 동경의 길이는 양수인데 x의 좌표는 양수죠. 그래서 둘 다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y값만 음수기 때문에 x값은 양수고 탄젠트는 음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고 결국에는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죠. 올. 자,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죠. 싸.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죠. 탄.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1, 2, 3, 4를 올싸탄코, 올싸탄코라고 해서 이제 외우게 될 겁니다. 올싸탄코라는 거는 그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양수가 되는 값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싸탄코, 올싸탄코, 올싸탄코 또는 얼싸안코 라는 식으로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외우는 방법은 외우는 방법이고 이해를 하자면 각각의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이런 정의를 이용해서 넣어보니 각각의 사분면에서 음수양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더라. 근데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방금처럼 체크 계속 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어렵더라. 문제 들어가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올싸탄코라는 걸 알고 들어가자. 그러면 만약에 그 각도의 값이 1사분면 안에 있다면 그냥 사인 양수고 코사인 양수고 탄젠트 양수다. 2사분면이라면 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좌표평면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좌표평면상에 원이 있습니다. 원이. 근데 이 원은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의 제곱인 이런 원이죠. 원이 딱 쓴다면 r 마이너스 r 얘는 아까 요 위에 있는 한 점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 요 위에 있는 한 점은 x, y 하자.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 x, y를 원 위에 있는 점 x, y를 안 나타낼 거고 x가 뭘까요? x가 동경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겠죠. 양변에 동경의 길이를 곱하면 그게 x잖아요. 맞죠? x는 동경의 길이 r이죠. 반지름 길이죠. 동경의 길이가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요 놈은 이제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 놈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요 정의에 의해서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x, y라고 보통 안 나타내고 이제 원 위에 있는 한 점은 삼각함수 배운 이후부터는 대부분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로 나타낼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1이라면 여기가 1이라면 그 코사인 세타 1 들어갈 거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즉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은 무조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원에 있는 점 무조건 이제 이렇게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x가 만약에 반지름 1이라면 반지름 1인 거 보겠습니다. 1로 바뀌었습니다. 1이라면 1이고 1이라면 x가 골고 코사인 세타고 y가 사인 세타죠. 그럼 xy 여기 넣어주면 성립하겠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1이 됩니다. 맞죠? r이 1일 때만 일단 가능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 세타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일단 무조건 1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되든지 간에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추가적으로 요거 이용하면 우리가 탄젠트는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해도 여기 나옵니다. 맞죠? 똑같은 동일의 길이 약분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 거 알 수 있는데 얘는 그대로 여기에다 적용시켜서 양변에 코사인 제곱을 나눠 보겠습니다. 코사인 제곱을 나누면 얘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약분 될 거니까 여기 코사인 제곱하면은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 되죠. 근데 요 놈의 제곱이니까 결국에 탄젠트의 제곱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고 결국에 코사인 제곱의 세타분의 1 이 다음과 같은 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놈 이용했어요, 요놈.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젠트와 코사인에 대한 제곱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이거 요놈은 별 5개.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알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변형 공식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고. 아, 그리고 빠진 게 있는데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와 관련 있는 거 알죠? 요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x분의 y 얘는 기울기와 연관이 있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7-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3번은 원점과 P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일 때 그 지나는 동경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그러면 일단 그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P의 좌표를 그려줘야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해서 요 점이 바로 P라는 걸 알 수 있고 P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다. 그랬을 때 원점과의 각이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이 세타는 여기가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타는 몇 바퀴 돌고 막 시초선에서 시초선이죠. 여기가 막 몇 바퀴 돌고 세타만큼 간 건지 뭐 반대로 돌고 세타만큼 간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세타가 뭐 이 정도 크기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싶시다. 그러면 우리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가 사인 세타,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x분의 y가 바로 탄젠트 세타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 바로 적용시켜 볼 겁니다. 그러면 이 동경의 길이가 몇이냐는 것은 여기가 4고 여기 3이니까 3대 4대 5 직각이니까 특수각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3대 4대 5. 그래서 요 동경의 길이가 바로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 그러니까 동경의 길이분의 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 5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3이고 코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 5분의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끼리 없어질 거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다. 뭐 여기 끝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요 어떠한 1, 2, 3, 4 분면 어떤 점이 존재해서 그 점에 대해서 탄젠트와 사인, 코사인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점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 점 찍어가지고 그냥 보면 됩니다. 동경의 길이 구하고 정의처럼 x좌표, y좌표 딱 넣어주면 구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딱 정확한 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요 삼각형 보이죠?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x축에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봐도 무방합니다. 즉 여기의 길이가 4고 여기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요놈은 우리가 여기의 세타를 보는 거죠. 여기의 세타를 보면서 뒤집은 다음에 여기가 5, 여기 4, 3이니까 사인은 5분의 3 그 다음에 코사인도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 이렇게 봐도 비슷하죠. 근데 다른 게 뭘까요? 부호가 우리 삼각비와 삼각함수에서 일반각에서 나타내는 것과 그냥 삼각형에서 나타내는 거의 차이는 부호입니다. 부호. 그래서 부호만 체크해주면 되는데 부호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올사탄코 올사탄코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1, 2, 3 보면은 올사탄 탄젠트만 플러스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보고 이거 구해놓고 나서 탄젠트만 플러스인 곳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 탁탁 때려주면은 그래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고 탄젠트 세타는 그냥 4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점이 명확하게 안 주어져 있다면 요 비만을 이용해서 3대 4대 5라는 비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가면 첫 번째 사인 3분의 9파이 이를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요 놈은 사인의 2파이 플러스 4분의 1파이 더한 것과 같습니다. 맞죠? 두 개 더하면 이거 나오죠? 근데 2파이는 360도죠. 결국에는 여기 3바퀴 팽 돌고 2파이만큼 돌고 나서 4분의 1파이만큼 갔다는 거죠. 4분의 1은 45도.
맞죠? 결국 걔는 사인 45도와 즉 사인 4분의 1파이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몇 바퀴 돌든지 간에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요 딱 위치에 있다. 그놈은 결국에 사인 4분의 1과 같더라. 그래서 요 놈을 이제 보면 좌표표면 그려보겠습니다. 좌표표면 딱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수직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수선의 발 하나 끈 다음에 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이 삼각형은 여기가 45도죠. 45도, 45도, 90도니까 1대1대 루트 2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바로 1대1대 루트 2가 성립하는 삼각형일 거기 때문에 사인은 이제 요 각에 대해서 사인 루트 2분의 1 요 놈은 루트 2분의 1이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일반각에서 이제 얘기하려면 올사탄코 그거 부호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 전부 다 플러스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오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유리화 시켜줘가지고 2분의 루트 2 뭐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문제 코사인의 3분의 13, 14파인가 맞죠? 요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은 자 코사인의 3, 4, 10이니까 4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얘는 4파이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야 4파이죠.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평면상에서 그려보면 그러기 전에 일단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까요? 이놈은 코사인의 3분의 2파이 이렇게 이 놈이랑 같죠? 어차피 두 바퀴 돈 거나 안 돈 거나 뭐 똑같으니까 각도는. 그 다음에 요 놈을 보면 좌표 평면상에서 그려보면 요 놈은 3분의 2파이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각이 30도, 여기 각이 60도 뭐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코사인 3분의 2파이면 여기 그대로 수선의 반을 내려서 90도를 만들어준 다음에 30도니까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3이죠. 그래서 1대2대 루트 3의 비가 만들어져서 코사인은 이렇게 되죠. 2분의 루트 3이죠. 이놈은 2분의 루트 3인데 부호가 올사탄코 사인만 플러스인 구간이죠. 여기선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튀어나올 것이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겨서 아이고 흔들리나?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요거죠. 요 놈은 탄젠트의 마이너스의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파이와 같습니다. 맞죠? 마이너스 2파이라는 거는 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바퀴 돌고 마이너스 4분의 8만 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젠트에 그냥 마이너스 4분의 8와 와도 같더라. 그래서 요 놈을 풀어주기 위해서 좌표면에서 한번 그려보면 얘는 4분의 8만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여기가 4분의 파이 45도 이니까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1대1대 루트 2가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가 1대1대 루트 2가 성립하니까 탄젠트는 1분의 1 해줘서 1인데 올사탄 코사인만 양수인 구간 그럼 탄젠트니까 음수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짜라잔. 자, 그래서 주어진 세타가 90도, 180도 이고 90도와 180 사이고 그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동경이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두 개가 하나의 각을 알파라 잡고 뭐 하나는 한 바퀴 돌고 이만큼 갖다 칠까요? 베타를 할까요? 그러면 우리 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은 베타에다가 알파를 뺀 값은 지금 형태는 이제 한 바퀴 정도만 차이 나겠지만 얘들이 뭐 몇 바퀴 돌 수도 있죠. 알파도 몇 바퀴 돌 수 있고 베타도 몇 바퀴 돌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뺀다면 물론 그 뺀 값 또한 몇 바퀴 돌고 나서 베타에다 알파를 빼준 어떠한 0도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만족될 텐데 우리는 지금 베타와 알파를 6세타와 세타로 보고 있기 때문에 6세타와 세타를 빼도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 형태로 나타내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5세타가 360도에 곱하기 n일 거고
양변을 5로 나눠줄까요? 5로 나눠주면 세타는 72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세타가 90도와 180도 사이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90도보다는 세타가 커야 되는 세타가 72도 곱하기 n 이 형태고, 얘는 180도보다 작아야 되죠. 요걸 만족시킬 수 있는 n은 1 안 되고 2 들어가면은 되겠죠. 144 되나요? 맞죠? 그래서 n이 2일 때 성립하고, 3은 안 되죠. 넘어가니까 성립한다. 그래서 2를 넣어주면 그때의 세타의 값은 2를 넣어주면 세타는 144도다.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사인 세타 플러스 6도기 때문에 요 놈은 사인에 두 개 더하면은 150도 되네. 150도 150도 되죠. 자, 우리는 그래서 150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150도. 사인 150도는 좌표 편상에서 보면 90도에 60도만큼 갈 거니까, 요렇게 그림 좀 이상하지만 여기 30도, 여기 30도입니다. 30도.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을 내린 형태로 보면 특수각이기 때문에 60도고 1대 2대 루트 3이죠. 1대 2대 여기 루트 3. 형태 안 들어지니까 사인 때려주면 빗변분의 그 동경의 길이분의 x 좌표였죠. 그래서 y 좌표였죠. 그래서 이놈은 2분의 1이 되는데, 우리 그거 판단해줘야 됩니다. 올사 탄코 사인만 플러스인 구간이기 때문에 사인이죠. 플러스 2분의 1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 플러스 12도를 구해라. 이것 또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방향이 반대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방향이 반대라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요 동경과 요 동경에 의해서 요 경을 알파라 하고 요 동경을 한 바퀴 뭐 돌고 이렇게 뭐 배탈합시다. 이걸 배탈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알파 베타 이렇게 임의로 잡았지만 지금 6세타 세타는 어떤 강인지 모릅니다. 일단은 베타에서 알파를 뺀다면 몇 바퀴 막 돌고 나서 360도 곱하기 어떤 정수꼴만큼 돌고 나서 그 다음 차이가 180도만큼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180도만큼 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6세타에다가 세타를 빼주면 그게 360도에 곱하기 n에 플러스 180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5세타가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180도가 돼야 되고, 양변 5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아까 이게 72도 나왔었죠. 72도 곱하기 n에 플러스 얘는 36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세타의 값을 구했고, 그 아까 세타가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다 했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다시 넣어주면 90도와 72도 곱하기 n에 플러스 36에다가 180도 돼버리면 1 넣으면은 들어오네요. 맞죠? 1 넣으면은 n이 1일 때 세타는 1 넣으면은 108도 해서 여기 싹 들어오죠. 2 넣는 순간 144에 36이면 180도 되기 때문에 범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세타가 108도가 되는 거고, 그럼 세타가 108도라는 거니까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면 우리 코사인에 120도를 구하는 거죠. 그 구하는 거는 여기 틈이 남았으니까 여기다 하겠습니다. 코사인 120도는 좌표편상을 그래서 90도에다가 30도만큼 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수직을 딱 내려서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B가 1대 2대 여기 루트 3이 돼버리죠. 코사인이면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데, 너무 2분의 1이 되는데 올사 탄코 만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사 사인만 플러스인 구간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본 7-5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 문제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일단 좌표평면의 중심이 원점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여기 1입니다. 1인 원을 10등분 해라. 10등분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10등분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각 분점을 차례로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이라고 하자. 그때 각 P1, O, P2 요 각을 세타라 하자.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전부 다 똑같은 각을 가지고 있겠죠. 똑같이 등분한 거니까. 그래서 세타가 총 10개 있다. 그래서
10세타가 결국에는 2파이다 라는 거 일단 힌트를 알 수 있고, 그리고 P1이 1,0이라 할 때, 여기 1,0이라 할 때 다음에 물음에 답하여라. 1번 문제,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2세타 플러스 쭈쭈쭈 가서 사인 10세타까지 합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일단 갑자기 이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인에 대한 얘기 나왔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원 위에 있는 한 점,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우리는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P1 보겠습니다. P1은 PN 어디든지 PN이라고 보겠습니다. PN은 그놈은 무조건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R 코사인 세타인데 원래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우리는 요 PN이라는 놈 위에 있는 점 한 점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나타내는데 지금 세타가 각각 다르죠. P2는 세타고 P1이 세타인가요? 맞죠? P2가 세타고 P3는 2세타고 막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n세타랄까? n세타, 여기 n세타, n 넣을게요. 즉 Pn은 코사인 n세타, 사인 n세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요 놈의 P2에 바로 P2에 얘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놈의 P3는 코사인 2세타에 사인 2세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쭉쭉 가면은 지금 이 사인 세타는 이 P2의 Y값이 P2의 Y값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얘는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얘는 사인 4세타, 사인 5세타, 사인 6세타가 되겠죠. 여기는 사인 6세타가 될 겁니다. 얘의 Y좌표는. 근데 사인 6세타는 정확하게 얘랑 대칭되죠. 왜냐면 봐봐, 이 5세타가 지금 파이잖아요. 파이. 그림 좀 이상한데 5세타가 파이죠. 즉 5세타만큼 차이 난다는 거는 파이만큼, 즉 180도만큼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놈은 여기 세타죠. P2에까지 거리는 세타입니다. 각도는. 근데 이 시초선에서 P7까지 가면 6세타입니다. 6세타. 즉 P2와 P7은 5세타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즉 180도만큼 차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놈은 정확하게 대칭되고 있다. 일직선 상에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얘의 Y좌표랑 얘의 Y좌표는 정확하게 대칭되겠네. 대칭돼서 그래서 사인 세타와 여기는 사인 6, 여기까지 6세타니까 사인 6세타, 사인에 6세타를 더하면 정확하게 상쇄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요놈의 값과 요놈의 값을 더하면 정확하게 상쇄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P3 본다면 P3에 대한 Y값이 있겠죠. 즉 사인 2세타, 여기 사인 2세타죠. 여기 Y값이. 근데 그것 또한 대칭되는 여기 P8 정확하게 5세타만큼 차이 납니다. P8의 Y좌표 또한 이 사인 2세타의 대칭일 거다. 그래서 사인 2세타 플러스 사인의 7세타는 0일 거다. 정확하게 5 차이 나는, 세타 5 차이 나는 그건 다 상쇄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사인의 5세타 플러스 사인의 10세타가 0이 될 것이니까 결국에는 이거 싹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3세타 플러스 이런 홀수 세타들의 합을 A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 4세타, 6세타, 8세타를 다 더한 값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위에 걸 이용해서 A에 대해서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가겠죠. 아까 1번이랑 똑같이. 이번에는 X축에 대한, X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 X값이 우리는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고, 그 다음에 코사인 3세타, 4세타, 5세타 이렇게 갈 건데, 이 코사인 2세타랑 아까 얘기했지, 코사인 P7, P7에 대한 X 좌표가 정확하게 대칭이 될 겁니다. 이것 또한. 맞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7세타가 더해진다면 0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맞죠? 7세타가 6세타죠. 그 다음에 요놈은 코사인 6세타, 사인 6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2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7세타 해주면 그것 또한 0일 거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코사인의 5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10세타 또한 0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아까 1번 문제를 통해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형태가 홀수항들의 합이 주어져 있죠. 맞죠? 우리 구하고자 하는 요놈인데
일단 요 놈을 싹 다 더하면 요 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홀수함끼리 다 더한 거. 코사인 세타 플러스 홀수함끼리 다 더한 거. 코사인의 9세타. 즉 얘가 A죠. A. 얘 놈이 A입니다. A. A와 여기서 다 합했을 때 그럼 짝수항들의 합도 있겠죠. 코사인의 2세타 플러스 쭉쭉 가서 코사인의 8세타까지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거 적어주고 남는 거는 코사인의 10세타 하나 남죠. 10세타. 얘가 0이죠. 왜냐면 이거 싹 다 더하면 이거 될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요 놈은 A고 요 놈이 이제 무엇이냐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거 A 넘겨주고 요 넘겨주면 끝이죠. 근데 요 놈이 뭔지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10세타는 2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파이. 2파이기 때문에 즉 코사인의 10세타는 코사인의 2파이고 코사인 2파이는 360도 도는 거죠. 한 바퀴 그냥 도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원래대로 온 겁니다. 그때 코사인 세타면 요 코사인 값이니까 x 값이 x 값. 한 바퀴 뺑 돌고 나서 x 값은 몇이죠? 1이죠, 1. 그래서 요 놈은 1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이해되나요? 그리고 결국엔 코사인 0과 같다는 거 0과 코사인 각이 0일 때 코사인 각이 0일 때는 x 값은 1입니다. 1. 아, 요 놈은 1이구나. 그럼 싹 다 넘기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은 마이너스 a에 1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상학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상학함수 내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인강을 여러 번 돌려보세요. 돌려보고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개념 자체가 정말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개념 이해가 정말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개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지만 어쨌든 카카오톡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카카오톡 상으로 얘기하기도 힘들고 유선상으로도 얘기하기 힘들면 체크해놓고 내가 나중에 학원에 등원했을 때 그때 봐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로 면대면 교육이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너희도 좀 많이 불편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확실하게 공부를 또 해놔야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해놔야 학교 가서도 또는 나중에 입시할 때 큰 도움 될 거니까 좀 힘내서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